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상겸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상겸 6호와 상륙에 대해서 같이 한자 정리하고 총론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호 불부이길인 이용침벌 무불리 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웃하니 무력으로 치는 것은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상활 이용정벌 정불복야 이용침벌은 복종하지 않는 것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6오는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즉 6오는 음효로서 득중이나 부당이다 정하는 효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불부이길인에 그 대해서 학설 대립이 심합니다. 즉 첫 번째 견해는 앞에를 끊어가지고 첫 번째 부하지 않음으로써 이웃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웃으로 인하여 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째 두 개의 견해가 대립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즉 견해 대립을 보면은 이웃과 더불어 부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 다음에 부하지 않음으로써 이웃한다는 견해, 세 번째 이웃으로 말미암아 부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책 322페이지 그 실증주의 상권 32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부이길인의 의미에 대해서 불부이길인은 이웃과 더불어 부유하지 않는다. 즉 이웃 때문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이제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어려운 시기라서 역경의 시기에서 이웃이 어떤 짓을 해도 양보해주고 나눠주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였는데 이제는 역경이 거치고 오히려 역경이 거치고 난 다음에 점점 이웃의 배은망덕이 지나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웃에게 양보하지 말고 관계를 정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부이길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용침벌은 이용하다는 그 침벌이 그 대상이므로 이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 도움으로 잘 살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든 자가 이러한 나의 선의를 모르고 덕을 모르고 나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를 빌미삼아 이 불복자를 치기 위해서 그 악랄한 행위를 적발하여 굴복시키는데 이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 교수님의 책 322페이지를 직접 한번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정복의 대상, 벌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똑같죠. 기본적으로 이제 불부이길인에 대한 학설을 공부를 하고 이 벌의 대상이 누구인지 공부를 하고 이 전체 6고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행동 준칙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륙에 대해서 이번에는 상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검 이용행사 정읍구 겸손함이 울림이라 군사를 동원해서 읍국을 정복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상활 명검 지미득야 가용행사 정읍국야 겸손한 이름이 밖에 들리면 아직 뜻을 얻지 못함이요 가히 군사를 이용해서 자기 읍을 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륙의 음효로서 제자리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상륙의 음효로서 제자리이고 응은 없죠. 그래 괴의 끝이죠. 여기 6.3과 정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륙은 음효고 바른 자리고 지삼경계의 끝에 있다. 6.3과 정응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륙효를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상륙의 명금은 자기 과실로 인한 잘못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즉 상륙의 명금은 자기 읍국과 관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상륙의 명금은 내 잘못으로 다툼이 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6위의 상황은 상대방의 다툼이 워낙 어이가 없어 물러난 상황인데 결국 유리한 상황이고 이게 물러난 상황에서 나중에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상륙은 이와 다른 똑같은 명금인데
다르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황태현 교수님 책 324페이지를 보면은 설명이 있으니까 황 교수님 책을 직접 구해서 읽는 것이 더 이해가 빨리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 교수님 책 좋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금은 다투는 소리가 나도 황 교수 설명하시 324페이지에 설명하시길 명금은 다투는 소리가 나도 나는 자세를 낮추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즉 다투는 것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몸을 낮추어 가만히 승복해야 하는 것은 나의 큰 잘못된 상황이 나의 아주 불리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므로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 의해서 무력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도 싸기 때문이다. 이렇게입니다. 나의 과실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6.2에 나오는 명금과 상륙에 나오는 명금의 차이를 비교를 해야죠. 비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읍국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계속 검토를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군사를 동원한다고 하는데 군사 동원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불부 이길인 이용침벌 무불리 상활 이용정벌 정불복야 재난을 당한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구휼에 힘쓰니 자기 나라는 부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은밀히 침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정벌함에 어느 것이나 모두 이로울 것이나 이 괴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이 없다. 상활 이용침벌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정벌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부 이길인을 보면은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상겸이 이렇게 되죠. 효가 변화하면은 수상근이 되는데 이 물상을 도출하는 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상겸의 상옥계를 도출합니다. 자, 여기에 3, 4, 5를 상계로 하고 2, 3, 4를 합계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뇌수해가 되죠. 뇌수해계가 되는데 이 6, 5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수곤이 됩니다. 택수곤계가 되죠. 이 택수곤계는 기본적으로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그 천지빗계는 이렇게 상계는 부유하고 하계는 궁핍한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유한 강이 이렇게 하계를 도와주러 내려오는 거죠. 즉 빗계 시절에 거는 부유하고 고는 빈곤한데 추이를 해서 6이 2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도와주는 거죠. 즉 고는 양을 얻어서 충실해지고 거는 양을 잃어서 부서지고 꺾이는 회절의 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부이길인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용침벌은 이렇게 그 지상겸에서 상옥계를 똑같이 이렇게 3, 4, 5를 상으로 하고 2, 3, 4를 합계를 하면은 내수해에 상옥계가 도출되죠. 내수해에 6, 5를 또 효변하면은 택수곤이죠. 택수곤은 이렇게 천지비 모계로부터 오죠. 그래서 건의 강의 북국이 건의 강이 북국이 합계로 이래 내려오면은 정벌을 나가는 상이라고 합니다. 즉 강의 북국에서 추위를 6에서 2로 가면은 남국을 쳐서 고원의 백성을 잡는 정벌의 상이 나오는데 감으로써 이렇게 합계 감으로써 그들을 기순시키는 상이 나온답니다. 이때 그런 상이 나오고 이 최초의 지계의 모계인 천지빗계 사이에는 이렇게 천지비가 있어. 빗대는 경계가 구분이 있어서 서로가 복속되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6이 2로 가면서 강이 남국을 침몰하는 게 강을 복속시키니까 불복하는 자 정불복 정벌의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를 5위니까 상계 북국을 주체로 아로 보아서 이렇게 효변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 5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상륙을 보겠습니다. 이용행사 정읍국 상활 명검 지미등야 가용행사 정읍국야 겸손함이 사방에 울려 퍼지게 함이로다. 군대를 출종시키는 것이 이로우니 남의 나라가 아닌
자국의 업국을 정벌함이로다. 상활 명검이라는 것은 뜻을 저버리고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다만 군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명검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 지상견 본계가 상륙이 효변하면 중산간이죠. 중산간은 이게 뇌산소가가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뇌산소가에서 이렇게 추이를 해서 설명하는데 다사는 여기에서 이 간을 한 번 더 다시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중뇌진에서부터 출발해서 설명합니다. 즉 뇌산소가의 경우에 본래 뒤집어진 상을 취함으로 속과 깨는 간을 뒤집으면 진이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이 나중으로 내어서 진이 상계도진, 하계도진, 즉 진의 울림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는 그 역주주의 사전 3권 페이지 47페이지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뇌진이 있게 되면은 이 중뇌진은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에서 이렇게 진의 장수가 고는 나라를 이렇게 정벌하러 가는 이런 상이 나오는 거죠.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의 장수가 정벌하는 상이 나오죠. 즉 2가 4로 가니까 정벌의 상이 나오는 겁니다. 즉 고의 나라를 치고 감의 죄를 바로 잡으니까 백성들이 이에 따라서 기순하게 된다. 즉 이용행사 정읍국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뜻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뇌산소각계 이 위에 있는 뇌산소각계 전체를 보면은 감의 상이죠. 감의 상인데 뇌산소각계에서 이게 추이를 하면은 이제 4가 이렇게 6으로 가게 되면은 4가 이렇게 6으로 가는 상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간이 달아난다. 달아난다. 그래서 밖에 머무니 지미득 뜻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업북의 이미지는 이제 주역에서 보통 역에서 자신이 상대방을 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이나 벌이나 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업은 업이라고 덧붙여 말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국을 말한 것은 정벌은 정벌인데 밖에서 안을 친 것, 즉 밖에서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업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조금 더 공부가 나아지면은 다시 검토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이 사방에 울려 퍼지게 함이로다.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이 이로우니 남의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업국을 정벌함이로다. 상활 명검이란 뜻을 저버리고 이루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다만 군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산의 그 6.5와 상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6.5와 상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5에서는 불부이기린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정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륙에서는 6.2에서 말한 명검과 똑같은 명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국을 정벌한다는데 이 업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향후에 좀 더 검토할 지점이라는 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16번째 교인 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